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정리해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8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직 사퇴를 발표하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후보 공식화를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샌더스의 후보 사퇴 발표 직후에 당신은 국익 그리고 트럼프를 물리칠 필요성을 다른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용단을 내렸다라며 샌더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군 역사상 최대의 암흑기로 평가됐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부통령을 지낸 인물인데요. 그는 외교 안보 공약의 핵심 어젠다로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군축 공약의 갱신을 내세우며 대규모 군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바이든 후보의 대북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그는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정상 외교를 비판했는데요. 이는 실무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법을 강조한 것이어서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미국의 북핵 문제가 과거 오바마 행정부 당시로 회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캠프에서는 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토니 블링컨, 같은 시기에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낸 니콜라스 번스 등이 외교안보 자문으로 합류했는데요.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미명하에 북핵 능력을 키우는 데 일조했던 외교안보 라인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조 바이든 부통령 자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의 기업에 이제 고문으로 가서 연봉 100만 달러를 받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압력을 넣었었고 이런 스캔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스캔들을 좀 키워서 하라고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가 그게 또 스캔들이 되고 그래서 이제 탄핵 사태까지 갔는데 결국은 탄핵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바이든 이 후보가 굉장히 치명상을 입었었어요. 어쨌든 그게 화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랬는데 경쟁자들이 하나하나 스스로 자진 사퇴하고 하면서 결국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일장일단은 있어요. 일단 좋은 점은 샌더스가 사퇴한 것이다. 그래서 샌더스는 거의 사회주의 극단을 치닫는 그런 극좌파 인물이죠. 그래서 샌더스 같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샌더스가 사퇴를 해서 샌더스라는 극좌파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제로가 됐다 라는 것은 아주 잘된 일인데, 두 번째 이제 우려되는 일은 이게 너무 큰 우려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하면 결국은 현 정부가 뭔가 어떤 그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선거에 좀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이제 우리 한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첫째,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 외교안보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참모로 합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봐서도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때는 군축이었어요. 핵군축. 그래서 핵무기를 대폭 감축했고, 오바마 8년 동안 핵무기의 신규 개발, 개량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핵 능력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서 이 어떤 그 핵의 성능이 완전히 그냥 퇴보하는 그런 상태가 됐었고, 항공모함 같은 경우도 축소하고 모든 전력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던 미국 국민들을 파고들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미국. 그래서 이제 해군 함대 355척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면서 해군력을 다시 부활시키고, 그리고 핵 전력을 다시 개선시키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런 차원에서 INF 중거리 핵 전력 폐기를 해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강력한 군사력으로 복귀하고 있는 차에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그러면 이제 다 물 건너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북한 관련한 문제인데, 북한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관련한 전략은 전략적 인내였습니다. 전략적 인내. 그러면서 제재를
좀 느슨한 제재를 했었어요.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 연이를 하고 하는데도 느슨한 제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뭐 좀 살만하면서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건드리지 않으니까 북한에게는 사실은 태평성세였습니다. 전략적 인내가 뭐냐? 니들이 우리가 지금 제재를 하는데 이 제재를 못 견디면 니들이 대화하러 나와. 그런데 그냥은 안 해줘. 니들이 핵을 폐기하고 대화하러 나와. 이거거든요. 아니 지금 뭐 북한이 갑자기 나 못 살겠어요. 핵 폐기할게요. 대화해줘요. 이게 되겠습니까? 핵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뭘 줄래? 이게 지금 북한의 입장인데 핵을 폐기하고 나오면 대화해줄게. 이게 오바마 시대의 전략적 인내라는 북한 정책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또 따라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문제고, 그러면 다시 이제 제재는 느슨해지고, 즉 북한은 살만해지면서 건드리지 않으니까, 전략적 인내로 건드리지 않으니까 니들이 핵 폐기하고 나오면 그때 대화해 줄게. 아니 언제 핵을 폐기합니까? 지금 완성 다 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북한의 핵 능력은 완전히 고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우려가 있고, 또 다음으로는 이 미북 정상회담 이게 잘못됐다. 트럼프가 정상회담한 것 자체를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난을 하기 위해서 북한하고는 실무진에서 협상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정책을 지금 내세우는 겁니다. 미국이야 실무진에서 협상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북한은 당중앙, 즉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이 결심하지 않는 협상 결과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트럼프는 김정은의 그런 스타일을 알고 탑다운식으로 이 정상 간에 그냥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래 하자, 이런 정상 간의 큰 그림을 이제 그리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이 바이든은 실무진에서 협상해라. 무슨 북한이 지금 실무진에 협상이 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자율권이 없는데.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어떤 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 같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아무튼 좀 이 코로나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대통령 될까봐 조금 불안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정은이 요즘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결정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치자금이 바닥나고 주민들이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스키장 리조트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감염 확산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 치명타를 맞고 있는 북한 김정은이 지난달 자강도 일대의 강계 스키장을 확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데일리 NK가 자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8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자강도 군수노동 계급도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하라 라면서 자강도 강계시 일대 스키장을 확장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당국은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 스키장 건설에 투입할 돌격대원을 모집하는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자강도 강계는 북한의 대표적 군수공업단지가 입주해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핵과 미사일을 생산하는 강계 정밀기계종합공장, 그리고 28 기계종합공장, 강계 트락토르 종합공장 등 북한 최대의 군수공장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강도의 스키장과 위락시설 건설을 지시한 것은 군수공업의 특성상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불가능한 이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 최근 자강도 도당위원회는 자강도를 스키장, 타가소, 소년궁전, 다리보수 등을 통해 난공불락의 무릉도원으로 만든 데 대한 지시를 받았으며, 당 창건 기념일 즉 10월 10일까지 공사를 마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북한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감염 확산과 제재 장기화로 경제가 박살이 났고, 주민은 물론 관료들까지 생계를 걱정하는 마당에 스키장과 같은 위락시설 건설을 종용하는 것에 대한 주민 불만이 고조되면서 김정은은 오늘도 수명을 며칠 더 단축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스스로 무덤을 자꾸 한 삽씩 지금 파고 있는 것 같아요. 스키장을 만드는데 돌격대원을 모집한다. 그 말은 강제 노역할 사람 지금 차출하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로 돌격대원 모집한다. 현실적인 말로는 이 스키장에 강제 노역할 인부들 지금 차출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스키장을 대규모로 확장을 하는데 10월 10일까지 대규모 확장된 스키장 만들고, 그러면서 또 10월 10일까지 여기에 타가소도 만들고 소년궁전을 만들어라. 이건 뭐 놀이공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10월 10일까지 만들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돈이 적으면 인력이라도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식량 배급도 안 되고 장마당 물가는 폭증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 지금 이제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스키장 만든데 완전히 그냥 북한 인민들 완전히 그냥 돌아버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욕을 어마어마하게 할 텐데 욕을 많이 먹어서 수명이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니까 수명이 왕창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들끓는 민심이 부글부글 하면서 이제 임계점에 다다라 간다면 욕 먹어서 늘어나는 이 수명보다 훨씬 더 정말 실제적인 수명이 단축되는 이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결국 끝날 때가 다 돼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오늘도 역시 그 끝나는 데 대한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최근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이른바 명문가와 명문대 출신 인사들이 주도하는 남한 영상물 유포를 적발해서 대대적인 검열과 처벌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반체제 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외국 문화 창작물에 대한 집중 검열을 담당하는 일명 109 그룹바가 최근 북한 전역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영상이 담긴 CD와 USB가 대량으로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검열과 처벌에 착수했다고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이 데일리 NK를 통해 전해왔습니다. 보위성과 안전부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인 109 그룹반은 최근 청진 등 주요 도시에서 불순 영상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여 유포자들을 체포했는데요. 조사 결과 이들은 명문가 출신으로 평양의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을 USB와 CD 등의 저장 매체에 수천 장 이상 복사해서 주민들에게 팔아왔으며 철저하게 비밀을 엄수하며 유통을 해서 당국의 감시를 6개월 이상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영상물을 유포한 5명은 물론 영상을 구입해 시청한 주민들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영상물을 볼 수 있는 재생 매체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간부와 부유층이 많아서 북한 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감염으로 전민이 투쟁 중인 상황에서 반공화국 불순 녹화물을 내돌린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며 당 중앙의 지침에 따라 이들은 공개 총살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간부와 부유층 등이어서 이번 사태로 인해 북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 계급이 상당히 동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남한 영상물을 돌렸다는 거예요. 김책 공대 출신입니다. 김책공대, 김일성 종합대와 더불어서 완전히 북한의 쌍도마차 대학 아니겠습니까? 여기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죠. 즉 유력 인사들의 자제 그리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가는데요. 그런데 여기 졸업생이 지금 남한 영상물을 대량으로 유포하다가 걸렸고 이 산 사람들도 돈주들 그리고 간부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그 북한의 엘리트층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연루가 된 그런 상황인데 여기 그 영상물들을 보면 별에서 온 그대 등을 비롯한 그런 영상 남한 드라마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별에서 온 그대. 몇 년 전에 그 김수현 씨하고 전지현 씨가 나왔던 그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한강에서 치맥 먹는 그 장면 나와서 중국에서 한강에 치맥 먹으러 오는 이 그 유행까지 생겼던 그런 엄청난 드라마였죠. 저도 뭐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별그대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별그대를 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전부 다. 그리고 또 다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야 저런 데서 어떤 사람들이 살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잘생기고 예쁜가? 그리고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잘 사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남한에 대한 동경을 엄청나게 심어주는 것이죠. 이게 뭐 중국까지 흔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북한에는 사실은 상당히 치명적인데 지금 이 정도로 잡힌 거 보면 굉장히 많이 유포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밑에서부터 왕창 흔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당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당 중앙이 누구냐?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의 지침에 의해서 이거 판 사람 김책공대 출신인데
5명 공개 총살될 거랍니다.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통일을 해서 북한 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이 예능, 드라마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길 바라고요. 아침 드라마는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와이프 매일 아침 드라마 보는데 가끔 보면 정말 거기는 참 이 부적절한 내용들이 너무나 극단을 치닫는데 아침 드라마 말고 주말 드라마, 저녁 드라마 이런 거 북한에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